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2020년도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하고 총 3,69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세 당국은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각종 세제 혜택 환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KB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에서 상위 20%에 드는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억 13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20억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현 정부 출범 초인 2017년 5월보다 8억 원 이상 오른 것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 하위 20% 아파트 가격도 2억 8,259만 원에서 4억 7,836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난달 31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서울의 부동산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127로 전달보다 높아졌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이달 120으로 나타나 전달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지만 이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는 공급의 저하를 불렀고요.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매수세를 키웠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서울에서 상위 20%에 드는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방에 있는 저가 주택들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방 구도심의 슬럼화와 함께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와 문자 번호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바로 시청 가능하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럼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에서는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일단 준비가 돼 있습니다. K자 양극화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경기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부동산 시장으로 자산의 쏠림은 여전하죠. 2021년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을지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강의 주제 말씀을 드리면 K자 초양극화 2021년도 살아남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K자 말 그대로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따서 이제 K자 양극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현재 이제 부동산 이제 자산 가치라든가 여러 이제 자산 가치가 이제 K자 모양처럼 우상향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하향 그래프를 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자 우상향할 수 있는 2021년도 맞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K자 초양극화 극복하려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투자의 방향과 전환점이 이제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이제 방향과 전환점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개발 호재 그리고 입지 여건 그리고 개발 가능성 3박자 모두 갖춘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는지 이제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로 K자 초양극화 극복하려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될지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속 페달 밟혔는데 멈출 수 없는 금융사 이제 시장
딜레마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코스피가 이제 최근 2달간 이제 30% 넘게 이렇게 상승이 됐다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초양극화, K자 초양극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부동산보다 이제 주식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개인들 자산 증식 방법 이제 주식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11월 달에 이제 코스피 수치를 보면 2,300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1년도 1월 달을 보시게 되면 가장 높았던 시기가 이제 3,152,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내려왔는데요. 이제 3,058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이제 본인의 자산 가치를 증식하기 위해서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투자자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개인의 자산 증식과 황금성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돈 10,000원만 있어도 이렇게 주식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황금성 자체가 좋고, 그리고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의 자산 가치를 크게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소액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식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투자 소액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 시점 아파트는 솔직히 힘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정말 10억대라고 할 만큼 평균 가격대가 10억대라고 할 만큼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몇 억 이상, 5억, 1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면서 이렇게 주식으로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소형 주택. 바로 소형 주택으로 이제 갭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소액으로도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안전하게 이제 본인의 자산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는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주식 안정성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안 요소가 그만큼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그래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래프를 쳐다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부동산 어떤가요? 바로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성을 추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익성 자체가 주식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만큼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이렇게 부동산에 그 본인의 투자 가치를 이제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의 이제 안전성과 수익성,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은 황금성까지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본인의 이제 자산 가치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초양극화, K자 초양극화 우상향할 수 있는 이제 방법, 바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의 방향과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재작년 말에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고 빨리 이제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이제 금리 자체를 낮추고 있습니다. 초저금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5로 이제 금리 자체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만큼 금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저금리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시장 자체의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자금 자체가 이제 그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부터 SOC 이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토지 보상금 자체도 이렇게 풍부하게 50조 이상 풍부하게 시중에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안전 자산이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가 자체가 크게 우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K자 초양극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그만큼 우상향 곡선을 타시는 분들이 되겠고요. 그만큼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곡선을 타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정말 우상향 그래프를 타기 위해서 정말 서울 도심의 아파트 가격 10억대에 유지를 하고 있지만 정말 무리한 영끌 빚까지 내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리하게 이제 빚까지 내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정말 이제 본인이 사회생활 할 때 이자값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라는 이자가 발생이 됨에 따라서 본인의 사회생활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영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3년에서 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벗을 날이 이제 그만큼 이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바로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본인의 자산 가치 증식시킬 수 있을까요? 무리한 영끌 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하게 영끌 투자하지 말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대 10억대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영끌 투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대출이자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하셔도 이제 취득세 부분, 이제 종부 부분, 재산세 부분 정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아파트 투자 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소액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정부 정책의 흐름에 맞게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소형 주택 재개발이 될 수가 있는 개발 예정지에 이렇게 세금 부담 줄이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본인의 자산 가치 크게 증식시킬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자체 지금 주택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울 도심에 지금 공급 자체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 설 전에도 이제 변창훈 국토부 장관이 이제 공급 계획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도 바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함에 따라서 많은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정비 사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재개발에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공급 자체를 크게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정비 사업 안에서도 바로 재개발이 확정이 된 곳은 프리미엄 자체가 몇 억씩 붙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정말 가능한 지역, 개발 예정지, 검토 지역에 소액으로 갭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런 이제 초양극화, K자 초양극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상향 그래프를 탈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개발 호재가 있고 입지가 좋은 지역, 그리고 개발 가능성, 3박자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 어떤 지역이 있는지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 바로 연신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지역, 왜 좋을까요? 투자 가치가. 바로 GTX A 노선이 현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3호선, 6호선 이게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 연신내역이 변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GTX A 노선만 해도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입지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 연신내 역세권의 입지 자체가 좋을까요? 바로 이 GTX A 노선 중에서도 서울 안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이 됐을 때 가장 집가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개발 가능성을 보시게 되면 연신내 역세권 이제 주변으로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도 정말 개발을 하려고 주민들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개발만 된다고 하면 이제 개발 호재 그리고 입지 가치, 개발 가능성, 삼박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 미래 가치 정말 훌륭한 이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GTX A 노선이 개통이 되어 있고 내가 투자한 지역, 노후 밀집 지역이 정말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정말 본인의 자산 가치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투자자분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왜 좋을까요? 바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 투자 가치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도 지금 자양동 이제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개발 자체가 정말 풍부하게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시단지 개발 사업의 영향도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지가 상승폭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미래가치 상당히 높은 투자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가능성을 보시게 되면 이 광진구 자양동 노후 밀집 지역 있습니다. 똑같이 연신내와 마찬가지 지역 주민들 자체가 개발을 하려고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지역과 광진구 자양동 개발 호재, 입지, 그다음에 개발 가능성, 삼박자 모두 갖추고 있는 투자자분들에게 본인의 자산 가치를 크게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 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신조, 바로 K자 양극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바로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벼락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벼락거지가 된다는 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투자를 해야지 벼락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이제 K자 양극화 우상향을 탈 수 있는 벼락 부자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정부 바로 주택 공급해야만 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정말 소액으로 개발 예정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노후 밀집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이 공급 자체에 이제 정부 자체가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예정지 노후 밀집 지역의 이제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의 방향 세우신다면 정말 그 시세 차익 정말 크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2021년도 바로 맞춤 투자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바로 승부를 걸어라. 2021년도 승부를 걸어서 이제 본인의 자산 가치 크게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자 양극화 우상향 탈 수 있는 그래프를 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고 부동산 안에서도 정비 사업 안에서도 재개발 지역 안에서도 정말 개발이 될 수가 있는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향후에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가 1년째 장기화되면서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는 양극화가 심해졌죠. 자, 이런 시점에서 개발 호재가 있고 또 안정성이 있는 지역으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정보체크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인데요. 3호선과 6호선 지나는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토론구조의 다세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3억 7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예상되나요? 자, 이제 아파트 투자는 너무 힘들고 대세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가볼 곳이 연신내 역세권인데 왜 여기를 보시는지 입지와 호재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연신내 역세권 입지 말씀을 드리면 연신내 역세권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강남의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신내 역세권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강남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연신내 역세권이 직주 근접 가능한 지역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연신내 역세권 이제 신전략 거점으로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밀도 개발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GTX A 노선 3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A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연신내 역세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축 노후 주거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노후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시세 말씀을 드리면 3억 7천에서 4억 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세금액 2억 3천에서 2억 5천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금액 1억 3천에서 1억 6천에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교통 호재는 바로 GTX A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인 만큼 이제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바로 A 노선의 가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가 상승폭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이제 미래 가치 높은 투자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연신내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2호선과 7호선 함께 지나는 건대구역 역세권에서 역시나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살펴볼게요. 자, 시세는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여기도 입지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한강과 맞붙어 있는 동네인데 광진구 자양동의 매력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광진구 자양동 입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입지 광진구 자양동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제 강남과 직선거리로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도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시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바로 광진구 자양동에 받아보면서 광진구 자양동 집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미래가치 상당히 높은 투자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시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영향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가 있는 지역이 광진구 자양동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투자 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광진구 자양동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독 다가구들이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옆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노후 밀집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민이 되실 수가 있는 미래가치 높은 투자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진구 자양동 이제 바로 옆쪽이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지구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개발의 속도를 내는 만큼 광진구 자양동이 그 개발 압력, 지가 상승폭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미래가치 상당히 높은 투자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말씀을 드리면 4억 5천에서 4억 8천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전세 금액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투금 자체가 현재 1억 8천에서 2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 실투금 자체 계속적으로 다운이 될 수가 있는 이제 미래가치 상당히 높은 투자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강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가치 상당히 좋은, 입지가치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동 GBC 개발 사업, 성수 전략 정비구역, 잠실 마시단지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폭 굉장히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구리 그리고 강변 이제 건대 역세권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높게 받고 있는 만큼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이 입주권이 나중에 아파트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점 투자하셔서 입주권 받으시는 그런 이제 똘똘한 이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투자 금액 더 저렴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보면서 광진구 자양동에서 함께했고요. 오늘 방송 보시고 매력 더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광진구 자양동 그리고 연신내 지역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따로 1대1 무료 상담을 원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 연락 주셔가지고 무료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함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자산시장 과열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연 0.9%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1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5.2로 전월 대비 1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사업의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에 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수는 부동산 길잡이 김우재 이사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너무 빨라서 2020년 2월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지난해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 올해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2000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 결과를 짚어준다고 하는데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바로 통계청에서 이제 작년 2020년에 이제 국내 이동 결과를 가지고 이제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철저히 전입 신고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실제 그 실거주자들이 어떤 지역을 선호하고 어떤 트렌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실 내용은 바로 이제 상급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19년도에 대비해서 3만 명이 증가된 약 한 770만 명이 이제 이동을 했는데 그 많이 이동한 지역을 살펴보시면 바로 이제 수도권과 이제 중부권은 바로 이제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세종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남권과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순유출이 일어났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경기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 전입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많이 나간 지역은 바로 이제 울산과 대전 그 지역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표를 살펴보시면 이제 2016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이 이제 파란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급격하게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 바로 이제 전국 권역권 그 권역 간에 어떤 그 순이동이 일어났는지, 쉽게 말하면 하급지에서 상급지, 그러니까 2급에서 그러니까 상급에서 2급지, 2급에서 1급지로 이동하는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도권으로 3개 권역에 이제 모든 인구가 이제 유입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영남권과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중부권과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인구가 나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그 숫자만큼 빠진다는 내용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분이 바로 이제 세종시고, 그다음에 가장 위에 쪽에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서울과 그 경기에 이제 서울에 인접한 이게 경기권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철저하게 작년 또한 마찬가지로 상급지로 이동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러한 모습이 단기간에 이루어졌던 내용이 아니고요. 2010년도에서 2020년간 그 수도권의 전입과 전출 어떤 숫자를 그 비교한 표인데요.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2016년부터 이제 전입과 전출 부분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 특히 이제 전입 부분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상승 시기는 바로 2014, 15년을 거치면서 16년, 17, 18년도에 굉장히 집중되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시기에 인구 또한 계속적으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거대한 그 추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이런 흐름이 바로 이런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인구가 집중되는 이유를 그 왜 집중이 됐는지 이제 전입 신고를 통해서 이제 설문 조사를 했는데, 가장 그 이사를 한 가장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는 바로 이제 40%, 약 40% 정도 되는 요인이 바로 주택에 관련돼서 이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과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사유가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또는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거나 또는 이제 집세가 오르거나 아니면 재개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그 내용은 바로 이제 똘똘한 집 한 채로 계속적으로 이사를 하고 전입 신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똘똘한 한 채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됐었는데, 올해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똘똘한 한 채의 중요성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주택 구매 연령을 살펴보시겠는데요. 특히 19년과 20년도의 어떤 그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핵심 그 과거에는 40에서 50대 비중이 주택의 핵심 그 구매 연령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19년도와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대와 30대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증가된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모습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거는 바로 이제 세금 규제와 어떤 그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그 실거주할 수 있거나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으로 굉장히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미리 사두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연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주택 구매 핵심 연령이 20대, 30대층으로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게 유추를 해보자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요인은 바로 이제 수도권 내 주택이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정부에서 세금 규제와 함께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기존 주택의 어떤 희소성을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수도권으로 더더욱 그 어떤 그 수요가 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통해서도 똘똘한 한 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 내용은 바로 통계청 자료를 근거를 했고요. 전입 신고를 기초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철저히 실제 수요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이런 트렌드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기존 지역에서 상급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옮겨가려고 하는 현상은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임대차의 입법이 이제 작년 하반기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올해 임대차 이제 만기 도래하는 그 전세 매물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 어떤 상승과 어떤 희소성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주택 시장을 접근을 하시게 될 때는 이제 실거주와 투자 조건을 반드시 고려하시면서 이런 그 어떤 기반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굉장히 유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니까 그야말로 서울과 수도권으로 초집중됐다고 합니다. 자, 2021년 올해도 이 흐름이 변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서울과 수도권, 그러니까 상위 개념의 상급지로 수요가 쏠려들 것이라는 예상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저희도 서울 지역의 상급지 찾아보려고요. 첫 번째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우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가격은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똘똘한 한 채. 첫 번째로 저희가 영등포구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이 지역이다 하는 그런 이유요. 입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아무래도 수도권이 이제 상급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수도권 서울 내에서도 이제 세 가지 핵심 지역이 바로 이제 3도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등포의 이제 3도심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남권의 핵심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바로 2호선, 그다음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좀 9호선을 축으로 있는 2호선 그 당산과 바로 이제 선유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의 어떤 밀집도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형 주택의 인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하겠고요.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호선과 9호선의 역세권이 해당되는 지역이기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에는 이제 공세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제 안양천과 바로 한강을 바로 동네에서 이제 도보로 1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이곳에는 정말로 다양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마트라든가 백화점 또는 대형 병원 등이 그 어떤 생활 반경 내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뉴타운을 통해서 어떤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변모하는 과정 중에 그 외 지역도 점차적으로 신도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주 근접의 특징을 살펴보시겠는데요. 특히 이곳 같은 경우에는 뭐 1호선, 2호선, 5호선, 9호선 다양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을 활용해서 서울 타운과의 어떤 접근성, 특히 시간을 따져보게 된다면 15분에서 20분 내에 웬만한 그 업무 타운 간의 접근성이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과 어떤 주거 환경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입지를 봤을 때 접근성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수많은 지역 중에 왜 우리가 영등포구를 봐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는 개발 호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호재 있을까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 신도심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고요. 기존에 이제 인구도 기존 인구보다 더욱더 많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특히 이제 차량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의 노선이 굉장히 이제 협소하고 상습 정체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이제 서부간선도로와 제물포길을 들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상습 정체 구간이 서부간선도로의 어떤 지하 사업을 통해서 이곳에 이제 접근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그 서부간선도로 그 위로는 그 지상공원을 이제 만들게 됨으로써 이곳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요. 이곳에 이제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받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물포길 지하 사업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도권에서 이제 여의도로 접근하는 주요 도시 고속도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한 굉장히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떤 그 접근성과 그 정체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로 도로를 지하로 내리고 그 위로는 이제 공원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앞선 서부간선과 이 제물포길의 사업은 바로 이제 완공 시점이 21년과 22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더욱더 이제 빠르게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곳의 이 지역 일대의 부동산 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호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신안산선 개통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의 노선이 이제 4호선 지하철 4호선 노선으로 그 서울 특히 이제 그 영등포나 여의도 쪽을 접근할 때는 무려 이제 1시간 30분의 어떤 그 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신안산선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1시간이 단축된 3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의 개통 예정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좋아지는 그 3도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영등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GTX B노선과 신림선의 이제 신설 계획입니다. GTX B노선은 이제 송도와 이제 남양주를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평구 신사동에서 이제 관악구 신림동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
버스 중심의 노선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어떤 교통의 접근성이 굉장히 좀 소외되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철도망이 개설되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유동 인구가 그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더욱더 경제나 어떤 그 기반 그 부동산 가치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의도에 있는 초고층 건물에 이제 상업화 또는 이제 업무 시설이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게 이제 파크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파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공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 올해 2월 달에 이제 현대백화점에 이제 그 오픈을 앞두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 부지가 그 두 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텔 부지가 있습니다. 전체 4개 동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어떤 배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크게 활성화되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볼 수 있는 호재는 바로 이제 지리적 위치입니다. 특히 영등포를 살펴보시게 된다면 이제 좌측에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가 있겠고요. 이곳은 이제 재건축을 그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용산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제 인접지역은 바로 여의도가 있는데 이 세 군데 지역에서 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런 어떤 부동산 가치 상승의 효과는 바로 이런 상승 지역에 그 해당되는 지역은 바로 이제 이곳 영등포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가 정말 많죠. 신안산성 개통 소식도 그렇고 이 여의도가 바로 옆이라는 점도 지금 매력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영등포구가 1, 2인 가구가 집중돼 있어서 투룸의 인기가 높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격 궁금하거든요. 9호선 역세권 쪽의 투룸 시세 얼마 정도일까요? 예, 현재 그 시세는 3억 6천에서 3억 7천만 원의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3억대에서 시세가 이루어졌지만 최근에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의 전세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할 때는 2천에서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고요. 월세를 안고 진행을 한다고 그 가정을 한다면 보증금 3천에 약 13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투자 시 필요한 금액은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부담 없네라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2천만 원부터 투자 가능한 영등포구 양평동 사가의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지역 부근에서 역시나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는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저는 강남 안에서 서초구 양재동이라고 하면은 강남권의 여러 지역들 가운데 좀 자연 환경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께서는 어떤 부분 입지 조건을 좀 좋다고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그 우리가 이제 서울로 그 상경을 할 때는 이제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녹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양재 시민의 숲을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볼 수가 있거나 또는 그 정차를 한 다음에 이 동네를 살펴보시게 되면 정말 녹지 환경이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특히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게 이제 최근에 하천 부지가 재정비가 되면서 한강까지 걸어갈 수 있는 지금 양재천이 굉장히 양재천 일대 어떤 주택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의 한 축을 담당했기 때문에 어떤 터미널로 인해서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모습, 그로 인해서 대형 인프라가 잘 갖춰진 모습을 갖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생활 반경 내 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의 상권을 쉽게 접근이 가능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제 도곡동과 대치동에 있는 학원가의 어떤 수요를 고스란히 이동해서 그런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경우에는 양재천과 바로 이제 양재역 그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그 카페 거리에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개포동에 있는 재건축 이슈가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주민에 대한 그 가치, 부동산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살펴보시게 되면 바로 직주 근접, 특히 이제 이곳에 얼마나 많은 업무군이 몰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그 성형과 관련된 뷰티와 어떤 미용에 관련된 업무군, 그다음에 지하철 2호선을 기준으로 살펴보시게 된다면 바로 이제 그 테헤란로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제 다양한 IT 산업과 벤처 산업군 또는 다양한 어떤 업무 형태의 직업군이 몰려 있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3호선 축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특히나 이제 의료와 R&D 연구개발 단지의 어떤 업무 축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설해풀 터널 쪽에는 이제 MDN 그룹이 이제 시행 사업을 하고 있는 바로 이제 정보사 부지 쪽에도 대형 업무 터널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무엇보다 양재동 일대 정말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강남구 일대 어떤 교통, 특히 대중교통망을 나타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토지 구획 정리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그 도시 설계를 신도시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잘 정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유동인구, 특히 많은 직장인구가 이곳을 쉽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곳은 더욱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많은 직장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사님께서도 양재 시민의 숲 옆에 숲세권인 것과 양재천이 흐르는 부분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투자를 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미래의 가치를 좀 견져보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가치를 좀 올릴 만한 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부동산 호재를 살펴보시게 된다면 바로 직주 근접 특징을 살펴보시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도 바로 이제 직장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그 사례는 바로 양재 R&CD 특구 조성을 통해서 어떤 이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기업이 할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그다음에 벤처기업이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세 개의 기업 그 어떤 회사군이 어떤 산업, 그 기업의 생태계를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계속적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점점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이제 서초대로를 가보시게 된다면 바로 이제 이곳에도 이제 다양한 업무 타운이 만들어지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바로 강남역 옆에 있는 그 코오롱 부지와 롯데칠성 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땅에 바로 이제 종상향을 통해서 그 상업과 또는 업무 시설이 그 고층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강남역의 오피스 상권과 상업의 축이 이제 서초구로 확장되는 모습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초구의 어떤 지가 상승이나 부동산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GTX C 노선의 개통 그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GTX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통의 중심이나 상업 또는 일자리의 중심지에 그 정차역을 그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양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대규모 일자리 타운과 업무 타운의 중심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더욱더 양재역의 GTX C 노선의 어떤 개통과 함께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분당선의 연장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신분당선의 그 2단계에 해당되는 사례인데 국제 그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국제 업무지구의 중심이 되는 그 어떤 업무 타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양재역 같은 경우는 그 인공지능과 이제 다양한 연구 개발 단지의 업무축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그 주요 업무 타운을 14분 이내로 이게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더욱더 어떤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그 두 지역의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사례는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에서 이제 그 어떤 큰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한 축을 담당했지만 그 서초구를 단절하는 효과도 뒀기 때문에 이런 그 또 단절 효과를 개선하고 또한 이게 워낙 상습 정체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 또한 마찬가지로 지하로 이게 고속도로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 경부고속도로 그 지상으로는 바로 이제 공원 부지와 상업과 이제 아파트나 대규모 주거 시설을 그 공급하게 됨으로써 서초구 일대가 이제 단절이 아니라 이제 접근성이 원활하게 좋아지는 효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초구보다 더욱더 나아지는 서초구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호재 내용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바로 이제 양재동과 오미운동 일대 대규모 R&D 연구단지 개발, 특히 플랫폼 시티를 조성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 단위 조성 계획을 통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재동 일대가 더욱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기대하는 GTX-C 노선 호재에다가 일자리가 확실하게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라면 이제 뭐 가격만 맞으면 될 것 같은데 강남 3구거든요. 서초구 양재동의 투룸은 시세 공개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양재동 같은 경우에 시세는 약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의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의 그 전세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투자 시 필요한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천에 약 130만 원 정도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안고 진행을 한다면 대출 시 필요한 금액은 2억에서 약 2억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2천만 원대부터 투자 가능한 서초구 양재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이 시간 채워주신 김우재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우재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 02-3153-2668번 또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풍성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